우리가 이야기할 장소는 미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DC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우리 주인공, 우리가 벗겨볼 주인공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먼저 그곳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어디예요? 야, 아세요? 알죠. 되게 유명한 곳인가 보다. 네, 극장입니다. 네, 극장입니다. 아, 극장이에요? 극장이면 극장이에요. 아, 그 유명한 극장. 네. 이 1865년 어느 날 이 워싱턴 DC 이 평화로워 보이는 극장에서 우리 미국인 사촌이라는 연극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가 공연 중이었는데 이 어두워진 극장 안에서 관중들의 박수가 쳐지는 어느 순간 빵! 하면서 총성이 울립니다. 이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이 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극장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시나리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관중들의 이 박수 소리가 가장 클 때를 타이밍을 봤던 것이죠. 그 순간에 총을 쏴고 이 무대 위로 뛰어내리면서 마치 연극의 일부인 양 독재자의 종말은 늘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도주했습니다. 자, 누가 암살당했을까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분이죠. 여러분 누군지 링컨. 아시죠?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네. 링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통 미국 대통령들 얘기를 하면 좀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데 그나마 좀 약간 훌륭한 대통령이긴 했다라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링컨은 아무래도 이제 말을 너무 잘해서 약간 연설로도 되게 유명해요. 말을 근데 잘하는 대통령. 재미있는 것은 칼슨 씨가 플로리다에서 왔잖아요. 네. 아마 이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남부에서는 오랫동안 링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부 쪽이? 사실 링컨이 미국 사람들 내에서 가장 알려진 것은 The Great Emancipator, 위대한 해방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노예 해방의 영웅이지만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은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죠. 과연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영웅이었나? 노예,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가? 도대체 왜 링컨은 암살을 당했을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의 모습은 성공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 링컨은 지금의 중남부 켄터키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모든 일을 했어요. 농사에 관계된 것, 뭐 돼지 키우는 것, 우유 짜는 것, 뭐 이게 장작을 패는 것, 밭을 가는 것, 모든 일을 다 했었죠. 이런 링컨에게 학교 다닐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 없었죠. 없습니다. 없었죠.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링컨이 받았던 총 학교 수업은 채 1년이 되지 못했어요. 거의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어떻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을까? 독학을 했나? 이게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학구열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링컨 하면 떠오르는 게 독서.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와.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링컨이 살던 동네에서 이 법원을 가려면 한 30마일,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링컨이 직접 어렸을 때 걸어가서 야,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호하나 그걸 유심히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게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주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링컨은 자지 않고 세게 들었다가 동네 친구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걸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말도 잘했구나.
이게 나중에 링컨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되게 이야기꾼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링컨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링컨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링컨이 정말 잘하는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링컨은 이 스포츠의 최고 실력자였는데 12년 동안 딱 한 번 졌을 정도로 링컨이 잘했던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가 뭘까요? 혹시 12년 동안 딱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다른 이거는 어? 약간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이에요? 네, 근데 상대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레슬링 맞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바로 레슬링입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상하고 링컨이 키가 크잖아. 19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키가 크면 레슬링을 잘 못하잖아. 어렸을 때 농사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랐지만 우리 규현 씨처럼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에 있을 때 레슬러로서 꽤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든 링컨이 23살 때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법 쪽으로 준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변호사로서의 링컨의 이제 삶이 시작된 것이죠. 독학으로 변호사. 어떻게 그렇게 됐지? 평범한 백인으로 살았던 링컨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링컨이 오늘의 주제인 흑인 노예들을 보는 시선, 또 흑인 노예들의 법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명 1841년 베일리 대 크로멜이라는 이 법정 사건인데 어느 흑인 소녀가 자기는 일리노이의 자유주에 살았었는데 계속 노예로 취급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링컨이 이 소녀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연히 맡게 되면서 노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이 켄터키의 렉싱턴인데 3주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살면서 노예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이게 철사에 묶여가지고 이 목한 농장으로 끌려가는 거. 심지어 노예 경매까지도 직접 목격하고. 링컨으로서는 앞으로 이 노예 문제를 생각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링컨은 노예 소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링컨이 노예 소유자라고 비판하는 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사실 링컨의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켄터키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상류, 귀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링컨도 노예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링컨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